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역사 팬데믹을 질문하다라는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학술대회의 진행을 맡은 김시덕입니다.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남희숙 관장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장 남희숙입니다. 역사 팬데믹을 질문하다 학술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현장에 오시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박물관은 내년에 재난과 인류 문명의 미래라는 주제로 해서 특별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특별전 개최에 앞서서 팬데믹과 관련된 역사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팬데믹을 역사적으로 성찰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사에서 전염병은 중요한 연구 주제로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난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전염병은 한국사에서 또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14세기 중반 유럽을 휩쓸었던 그 패스트가 중세 봉건 질서를 무너뜨린 단초가 되었듯이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세계사적 대전환을 가지고 올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학술대는 동서양 근현대사에서 전염병의 역사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기조강연을 해주실 신동원 교수님과 이영석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발표자 선생님들, 그리고 종합토론을 해주실 김태훈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팬데믹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더욱 깊게 하고 내년에 개최되는 특별전시의 성공적 준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자들을 사전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각 발표와 토론 시간에 맞춰서 참석자들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14세기 유럽에 있었던 패스트, 사실 유럽 인구가 5분의 1로 감소를 할 정도로 심각한 재난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찾는 계기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백년 전쟁이 중단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2007년에서 2008년, 이게 질병은 아닙니다만은 세계 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뉴 노멀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실제 이러한 감염병과 인류의 대응, 의료, 보건 등 주제를 가지고 뉴 노멀을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를, 역사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발표는 30분이라고 공지를 먼저 했었는데요. 3시 40분의 종합토론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발표자 여러분들께서는 25분 정도의 발표를 마쳐주시면 3시 40분에 있는 종합토론을 알차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자, 지금 현재 발표자 여러분들과 토론자 여러분들의 참석자께서는 이 코로나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점심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따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로 신동훈 교수님의 이제 기조강연이 있겠는데요. 신동훈 교수님은 전북대학교 인문과학 문명학 연구소 소장을 하고 계시고요. 한국보건의학사 연구의 선구자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분입니다. 한국의 과학과 문명 총수의 연구 책임자이기도 한 신동원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해서 기조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네.
지금 소개를 받은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소장 신동원입니다. 오늘 기조 강연을 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비상 사태를 맞이해서 지금 다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신데요. 저도 지금 쓰고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거리가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다라는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강의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벗고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맡은 주제는 기조 강연인데 호열자에서 코로나까지라고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 콜레라가 처음 유행한 게 1821년입니다. 그러니까 꼭 200주년 이게 뭐 기념할 일은 아닌데요. 하여튼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던 해고요. 1919년 3.1운동 있고 20년 그때 또 콜레라가 마지막으로 대유행을 했던 한 3, 4만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콜레라 어떤 음도 비슷한데요. 놓고서 200년 전, 100년 전, 오늘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호열자에서 코로나까지 과학, 보건, 사회의 공진화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지금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그리고 보건도 검역으로 대표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변화, 이게 사실은 이번에 뉴노멀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일 텐데요. 어떤 이 과학, 보건, 사회의 공진화,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게 그 초국적인 트랜스내셔널이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 팬데믹이라는 말처럼 우리 국내의 일국에서 그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쭉 그 전염병, 최근에 이제 감염병을 쓰자는 얘기를 바뀐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감염병 전체의 어떤 역사가 팬데믹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잡은 컨셉이 이 초국적인 트랜스내셔널한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 본격적인 제 발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례를 보면은 서에서 끔찍한 죽음들 그 장면을 볼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빛나는 세계 의학의 역사, 현재 과학의 역사가 될 텐데요. 그것을 이제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그 느낌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선 후기 전염병의 대유행과 대응, 이것도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피해가 컸다, 이런 중심으로 볼 거고, 그런데도 역시 그 선각자들께서는 무엇인가 활동을 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어떤 일들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한계도 많았다, 이게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1821년, 1920년 콜레라 유행과 대응을 사진으로만 볼 겁니다. 특히 이 경찰, 위생경찰 중심의 어떤 좀 무단적인 성격을 띤, 그렇지만 또 그 안에는 어떤 세균설이라는 어떤 과학이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4, 5번이 사실은 오늘 얘기할 부분의 핵심이 될 텐데요. 4번에서는 한국 현대 감염병 유행 연표인데 우리가 굉장히 행복한 시대에 살아왔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롱텀으로 봤을 때 이전하고 달리 과학하고 보건하고 이런 것들이 뒷받침한 시대에서 이제 10만 명 이상의 유행은 참 보기 힘든, 이게 스페인 독감의 유행, 그 이후로는 그런 것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그래도 감염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지만 1978년 천연도 이제 박멸을 대사건으로 해서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현재까지 편안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혀 그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격리 통제 이렇게 심지어는 다 이게 록다운까지 하는 그런 어떤 세상을 맞이하게 돼서 어떻게 그것을 파악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역사로부터 진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물음을 던지는 것으로 오늘 기조 강연을 마칠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1919년 20년에 콜레라 유행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진인데, 어떤 시체가 빳빳하게 누워 있고 어린아이가
그 옆에 이제 고아가 되는 거죠. 엄마 죽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조선시대에 아주 굉장히 흔한 상황.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핏물이 강을 만들었다. 라는 그 상투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하나의 장면을 전체의 어떤 그 유행 사망자로 좀 대입을 해본다면은 그림이 좀 그려질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이겠죠. 이런 그림으로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브리헬의 그 유명한 그 죽음의 승리라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 시체가 이렇게 뒹굴고 쌓여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역병으로 죽은 시체들은 아닌데 억울하게 죽은 죽음들, 온갖 죽음들이 18세기의 불교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옥도도 담겨 있고요. 왼쪽에 자세히 뜯어보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갖다가 일일이 여기 소개하기는 힘들고요. 하나만 얘기를 짚어야 된다면은 이 시체들, 이게 단순히 역병의 유행을 실증적으로만 보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이게 지금 신의 벌을 받은 건데 신의 벌은 왜 받았냐라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들어간다면은 이게 이제 뭐 기독교를 안 믿었던 건 아니죠. 근데 어떤 그 7가지 7대 죄악 같은 것들을 인간이 계속 못 벗어난 거죠. 교만하고 나태하고 탐욕스럽고 음욕스럽고 시기하고 이런 분노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인간들, 군상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시체가 되는, 천벌을 받아 시체가 되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불교적인 그림에서도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은 어떤 게 담겨 있냐면 억울한 죽음들, 이 죽음들이 혼백이 돼 갖고서 하늘로 흩어지거나 땅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머무는 어떤 몽달귀신 같은 이런 혼령들이 원기들이 돼서 역병을 일으킨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기들을 어떻게 흩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제사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너희들 억울함을 우리가 아니까 제발 풀고 하늘로 돌아가고 땅으로 다 흩어져라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아니면 관세음보살님께서 다 쓸어서 넋을 달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그림에서 담겨 있는 것은 결국은 역병이 됐던 이런 것들은 하나가 독립된 사실이 아니라 커다란 어떤 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해 가지고서 파악됐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다라는 것들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어떤 세계관에 있었다라는 것을 두 그림이 보여주는데요. 우리 현대과학은, 현대세계는 바로 이런 것과 단절을 상당히 많이 한 특징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교만 시기가 됐던, 또 분노가 됐던 간에 왜 인간들끼리 전쟁을 해갖고서 지금 몽골군이 이제 그 이슬람 지역을 공격을 하고,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 있었던 그쪽까지의 이제 교역망들을 통해 가지고,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서 유럽 전체를 이제 유행을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1446년에서 1451년 사이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수천만 명이 유럽 인구의 뭐 절반 이런 정도의 평가까지 나오는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의 그림은 역시 수천만 명이 죽었는데요. 천연두가 묻은 담요를 선물하는 방식으로 해갖고서 면역력이 없었던 그 원주민들, 아즈텍에 전부 다 전멸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는데, 이게 전부 다 어떤 탐욕이죠. 황금을 갖다가 얻기 위한 그런 탐욕의 전쟁과 정복,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륙과 대륙을 이제 넘나드는 팬데믹의 아주 역사적 가장 끔찍한 두 개의 기록으로 남겼고, 그 밑에 이제 보면은 이것보다는 작지만 역시 1820년대에 세계 콜레라 유행이 이제 팬데믹으로 있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1918년 스페인 독감이 1차 세계대전을 다 함께 세계적 대유행을 한 그런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큰 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병과 인류 문명은 필연적 동반자인데요. 사실 굉장히 역설인데 인간이 문명을 이루지 않았으면은 역병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개체가 면역학적으로 수억 년 생명체가 존재했을 때부터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해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면역 체계라는 것은 나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온갖 위험인자들이 뭐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은 뭐 소화를 잘못시키거나 하여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면역 체계가 하다못해 삼려충에서도 종양이 발견되는데요. 이게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생명체가 존재한 수억 년, 수천만 년의 면역 체계가 지금 우리 몸이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청중분들도 계시지만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다른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겪은 개념이 태어나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면역학의 어떤 그런 것을 본다면 인간이 가축을 농경 문명을 이루면서 가축과 더불어 살면서 큰 변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생산력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 문명이 좀 더 인간이 많아질수록 어떤 역병은 좀 더 다양해지는 그러한 형태로 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미생물 이런 것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어떤 이 공격과 방어라는 기제와 그다음에 공존과 공생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예. 하여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명이 없었다면 역병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전제예요. 그러면 이런 문명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역병은 다양해지고 역병에 대응하는 힘도 커지고 그러면 문명과 문명이 고립된 문명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큰 파괴력이 나오는 게 아까 봤던 패스트의 유행하고 그다음에 천연두의 중남미의 유행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깨지는 대륙간에서 깨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은 바로 전쟁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인간들의 정복 활동 비슷한 큰 부분들의 것들이 아주 개개인들의 문명 전체의 어떤 틀을 깨뜨리는 그런 것까지도 이루어진다는 그것도 마크로하고 마이크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걸 이제 윌리엄 맥닐이라는 분이 잘 봤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존재했지만 또 한편으로 인간의 그런 병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아주 인지가 어느 정도 이제 인지혁명이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쭉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신석기 시대가 됐던 구석기 시대가 됐던 집단을 이룰 때부터는 의술이라는 게 이제 생겨나서 이 그림들을 보면은 저기 뭐 해골에 청공술이 뚫려 있는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갖고서 이집트의 그림에서 피라미드 그림에서 보이는 뭐 안병 치료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측에 보면 히포크라테스도 보이고, 그 다음에 갈레누스의 해부도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도 보이고, 그림은 없지만 황제내경 같은 것들도 이제 중국에서 생겨나고, 이제 이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의 역사가 이제 계속 진전되는데, 가운데에 있는 베살리우스의 해부도 같은 인체에 대한 지식도 이제 커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키니네라고 나중에 발표된 말라리아 특효 같은 것도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있고요. 외과 수술에서 어떤 전쟁에서 총탄을 맞은 사람을 이제 소잡을 해갖고서 치료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17세기쯤 오게 되면은 이제 1796년 에드워드 제너가 이제 종두법을 발견이 아니죠. 우두법을 갖다가 개발해서 하는 것들도 보이고, 그 아래 그림에 보면은 이제 이슬람 지역에서 천연두를 갖다가 인두법을 알아내서 영국에서 시술하는 성공하는 것도 보이고, 그 오른쪽 위에 그림에 있는 파스텔도 보이죠. 이제 혈청학이라든지 면역학, 그 다음에 세균학 이런 부분들의 업적들도 보이고, 렌트건의 엑스선도 보이고, 아래는 보면은 무통 이제 수술을 하게 하는 어떤 흡입 가스에 대한 그런 것들도 보이죠. 현대로 오게 되면은 이제 928년 맨 왼쪽에 그 글이 이제 페니실린의 개발도 이제 보이고요. 수혈 부분이 큰 그림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이제
클리프 왓슨의 이제 DNA 발견도 보이고요. 그 오른쪽에는 소아마비 접종도 이제 성공하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79년에 WHO에서 천연두 박멸, 이런 놀라운 인류 역사상 처음에 그런 대성과도 보이죠. 그다음에 2014년에는 이제 그 내항성 이제 세균들이 계속 존재해서 2014년에 이게 끝났어요. 제가 본 거는 이제 BBC 히스토리 거기에서 이제 잡지에서 이 그림을 갖고 왔는데, 만약에 지금 다시 편찬한다 그러면은 19년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지의 것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예, 천연두 정복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잘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가장 성공적이었다, 그런 정도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것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허준이 두창, 언해 두창 지표를 썼어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의 의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학적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박재가라든지 정약용, 그다음에 정조의 홍역 대책, 이런 것들이 하여튼 제한된 영역 안에서도 의학적인 노력, 그다음에 국가적인 시책,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정도만 짚어지고, 거기 보면 이제 통계를 보면은 1660년에서 1864년 곧 들어가 전까지 79회 10만 명 이상이 사망이 6차례입니다. 이게 이제 통계의 부실함을 갖다가 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굉장한 정도의 유행이 있었다라는 것을 횟수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요 그림은 19년 20년에 어떤 조선총독부에서 방역한 다음에 보인 사진인데요. 그러면 역병에서 과학 부분, 세균설로 대표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보건 부분, 검역과 격리 차단, 이런 부분으로 대표되는 것이 이제 1920년대에는 정립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그 조선에서 1920년대까지는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격리 부분이죠. 근데 격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조선시대까지는 도망가고 피난하는 것이 상책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회 부분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접촉을 제한하고 굉장히 다른 방식의 것들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없었던 것이 아닌데, 피난 가고 도망가던 이런 것에서 머무르면서 무엇인가를 갖다 해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제사를 지내거나 동서 할인서가 있거나 어려운 점들에서 제한적이지만 어떤 활동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여기서 지적을 하고요. 이런 콜레라가 그 발 뒤꿈치를부터 이제 그 경련이 시작하는데 쥐가 물어서 그렇다라고 해서 선교사가 이제 찾아하는 그 기록에 따르면 이런 고양이 그림을 갖다 문 앞에 붙여서 쥐를 쫓겠다라는 어떤 민석이 당연히 나옴직하죠. 그런 것도 볼 수 있겠고, 1821년에서 1920년 이제 콜레라 유행과 대응해서 우리가 아까 그 사진들 보여드렸지만 이미 그 일제강점기에 들어오기 전에 1880년대부터 86년부터 해갖고서 그 일제강점 이전에 어떤 국가 방역 체계는 모습은 온전하게 다 갖췄다는 거죠. 법정 전염병 반포하고 하는 그 검역 체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와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방 접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했다라는 점들인데요.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각종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진들을 보게 되면은 시신을 옮기는 장면들, 그다음에 초가집 같은 게 이제 그 피병원입니다. 아까 격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왼쪽에 그 소독약을 뿌리는 그런 어떤 분말들이 연기처럼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그림들은 기차에서 검역을 하고 마을에서 전파 차단을 하고 배에서 검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 알려진 이미 패스트 유행 이후에 유럽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방법에 따라서 검역이 이루어지고, 그 19세기 화학의 발전과 함께 이런 어떤
가스를 이용해 가지고서 독을 제거한다라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우측 하단의 그림은 이제 예방 접종을 실시를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예, 아까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인플루엔자가 그 스페인 독감 유행했고 콜레라 대유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 발진 티푸스마으로 발표가 이제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이 50년대에 있었고요. 76년에는 이제 국내 처음으로 이제 세균학에서 한탄 바이러스를 동정해내는 이제 이호왕 박사님의 어떤 대단한 성공이 과학적인 성취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78년에 천연두 예방접종 폐지가 있었고요. 85년에 이제 에이즈가 굉장히 첫 환자가 발생해서 세간의 주목을 끌다가 지금은 상당히 치료법이 많이 이제 개발돼 가지고서 언급이 상당히 덜 되고요. 그다음에 사스, 메르스 많이 겪어본 이제 아주 최근의 경험들이 있고요. 현재 코비드 유행이 있는데 또 확진이 9월 17일 현재 원가 작성 때에 28만 명, 사망이 2,380.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렇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적은 축에 속하는데 전 세계적인 미국이 68만 명, 또 굉장한 정도의 지금 팬데믹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는데요. 코로나 대유행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이게 참 그 학계라는 것은 그 미네르마의 올빼미 비슷합니다. 일이 지난 다음에야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무엇인가를 이제 정리하고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역사학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구체적인 현장 지침이 아니죠. 좀 롱텀하게 봐갖고 어떤 것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대책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헤아리는 지혜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학 보건 사회의 초국적인 트랜스내셔널하는 공진화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치료자와 백신의 개발과 지원 문제 겪고 있는 문제죠. 다행히 이제 백신이 개발돼 갖고서 저는 이제 2차 접종까지 다 마쳤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겪고 있지만 봉쇄, 격리, 환자의 동선 파악과 인권 문제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의료기관 붕괴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넘쳐나게 되면 다른 어떤 의료까지도 못 보게 되는 이런 어떤 굉장히 심각한 문제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 소상공인 중심 그다음에 모두 다 겪고 있지만은 경제적 기반의 붕괴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가 하나로 엮여 있어 갖고서 팬데믹이 이제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봤던 격리하고 차단하고 세균설에 입각해가지고서 타겟을 정하고 해결하고 했던 그 기존의 방식하고는 이제 너무나도 다른 그 기존의 방식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 국가, 의료, 인권, 세계와 생명 전반을 규정한 기존의 낙관론이 더 이상 그 효과를 볼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세계를 진입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역병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우리는 항상 인류는 생명은 언제든지 유지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 가서는 무슨 수단을 강구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라는 그런 진보적 낙관론적인 과학관에 입각해서 현대가 그런 세대인데, 가령 기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어떤 가축들의 생명이라든지 어떤 이런 전반적인 생태계 문제를 같이 놓고 봤을 때에는 이제는 인류세라는 관점에서 인류의 팽창적인 생각, 이것들이 과연 정당한가를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까지 고려해 보게 된다면 결국 무한 팽창을 가져냈던 자원은 항상 무한하다라는 그런 세계에 입각해서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세계관 자체도 다시 선보여야 된다라는 그 뉴노멀은 그런 함의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노를 보면은 그 세계가 우연인가 필연인가, 한국의 어떤 현재까지는 비교적 통제를 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요. 이게 세계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한국인들도 지나고 보니까 이게 뭐가 우리가 이런 일을 했나? 왜 이렇지? 이게 우연이지? 필연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관심을 하게 되는데, 이걸 결국은 이것을 보려면은 과학 보건 사회, 그다음에 트랜스내셔널한 부분들을 비교적 롱텀으로 한번 짚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 기존까지 봤던 우리가 항상 서양을 쫓아간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전통과 현대 다르는데 초현대, 탈현대의 시대에서는 기존에 또 이런 이양 대립이 이제
성립이 안 해요. 선진국, 후진국, 그다음에 추격, 선도, 산업화, 민주화, 국가, 시민사회, 통제, 자율, 그다음에 인간의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전의 검역 그 문제는 전염병 돌면 항상 그 약자에 대한 소외 문제가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반대하는 어떤 인권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어떤 시위라든지 이런 반대 굉장히 격렬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어떤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에 새로운 정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이상 대립적인 자유냐 아니면 통제냐 이것들이 아닌 어떤 새로운 노말들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석학들 이런 견해들도 전부 다 쓰레기가 돼버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시대를 갖다가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세계관, 사고 이런 것들을 어떤 근본적으로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서 이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그 식약청 FDA 자료를 보면은 이게 뭐 한국 자료를 보고서 다시 쓴 거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요. 한국의 대응 전략이 성공적으로 유행을 늘어뜨리는 데 기여했으며 한국의 경험이 미래의 대응에 유익한 참고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 T, 테스팅, 트레이싱, 앤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진단하고 추적하고 그다음에 치료하고 하는 것들의 기술적인 세 부분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 네 가지 사회적 원칙을 주목했습니다. 개방성, 투명성, 시민 참여, 혁신성. 여기에서 약간 뉴노멀의 어떤 그 단서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시점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이에 한국 그리고 세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라는 이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아마 오늘 그 발표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마침 얼마 전에 이제 연구 책임을 맡게 됐는데요. 그 과학보건사회의 초국적 공진화라는 그 6년짜리 프로젝트를 대형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바로 이 점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 9년대에서 191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과학보건사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진행해왔고 그 오늘날과 같은 아까 3T와 그다음에 네 가지의 어떤 사회적 원칙의 형성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을 살펴본다면은 정권에서 위생의 시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강제적이고 통제적인 위생의 시대 있었고요. 그다음 공중보건의 시대, 해방과 함께 공중보건의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억압적인 형태보다도 주체적인 주권 국가로서 무엇인가 어떤 보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화 개발 시대의 역군의 시대, 어떤 노동력이 중요하게 되면서 어떤 굉장히 동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 시기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세계를 지난 다음에 이제 권리의 시대. 그래서 노동권, 환경권, 보건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권리로 인식을 하게 되면 생활 수준이 더 높아지면서 당연히 같이 덩달아서 이루어졌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웰빙의 시대, 어떤 개인 소비와 건강 소비, 자기 개인 차원의 행복 이런 부분들이 추구하던 비교적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던 시기를 얼마 전까지 겪고 지금 그 연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뉴노멀의 시대, 이것까지도 좀 다시 있는. 그러니까 이 6가지의 시대, 5가지의 시대는 다 부정되고 새로운 게 바뀐 게 아니라 이게 중첩되면서 쌓아져가지고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근데 가장 궁금한 거는 어떤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 그 다음에 기술적인 아까 3T를 가능하겠던 과학적 기술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걸 갖다가 보급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인력들의 형성과 의료망을 갖추는 것. 이것들이 한국에서는 어떤 우연은 아니고 세계가 같이 덩달아 만났다라는 거죠. IT 기술, 그 다음에 의학의 발전, 그리고 국가의 의료망, 그리고 수많은 보건 요원들, 그 다음에 헌신적인 공동체를 생각하는 어떤 마음, 자세, 이것들이 만난 세 가지가 이렇게 만난 역사는 지금 세계의 감염병의 역사를 봤을 때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도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 이전까지는 어떤 추격하고 우리가 배우고 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 책임 의식을 가지고서 오히려 좀 리드하고 또 해야 되는 그런 것들까지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봅니다. 5분 정도 늦어졌는데요. 하여튼
제 기조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